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 사고력의 출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지식보다는 생각하는 힘, 문해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 수과학 사고력을 키우려면 뭐가 중요할까? 혹은 집에서 내가 특별히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타고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무심결에 소홀히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3가지 공통점을 살펴보고 부모님들이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 아이들 과학적 사고력이 습관처럼 형성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시작해볼까요?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 혹은 조금 감각이 있는 아이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혹시 아이가 끊임없이 왜? 라고 묻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마, 왜 하늘은 파래? 왜 미세먼지가 있으면 뿌예? 이 물은 흘러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질문들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단순히 호기심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 사고력의 출발점입니다.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단순히 답이나 정의만 외우지 않아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질문 자체를 굉장히 즐긴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질문이 중요할까요? 과학이란 결국 모르는 것을 탐구하는 과정이거든요. 질문이 많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반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호응해주세요. 아이가 왜 이래? 라고 묻는 순간 부모의 그 표정과 함께 반응이 있죠. 몰라도 돼. 그냥 그런 거야. 나도 모르겠네. 혹은 표정에서 관심 없는 표정이 드러나면 아이는 이게 별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는 점점 질문을 멈추게 됩니다. 대신 정말 좋은 질문이네? 이것보다 더 좋은 건요, 너 어떻게 하다가 그런 질문을 생각하게 된 거야? 뭐 보고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 하고 그 자체를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듯이 반응을 해주세요. 그럼 아이는 약간 우쭐쭈 하면서 내가 그냥 이거 보다 보니까 이 생각이 떠올랐어. 별거 아닌데 엄마가 저렇게 신기하네.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자, 2번째, 다시 질문을 던져서 질문을 더 깊게 이어가 보세요. 아이가 만약에 왜 하늘은 파란색이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또 우리 이렇게 하죠. 너는 왜 그런 것 같아? 라고 물으면 아이가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또 엄마는 실망합니다. 아니, 왜 더 생각을 안 해볼까? 하지만 아이는요,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거거든요. 이럴 때는 그럼 만약에 다른 행성에서는 하늘이 무슨 색일까? 밤에는 하늘이 무슨 색이야? 이렇게 질문을 조금 돌려서 꼬리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계속 확장하면 질문 자체만으로도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습관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3번째, 바로 답을 주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하게 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은 아이들도 바로 생각나지 않거든요. 아이들의 질문에 답이 중요한 것보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답을 바로 주다 보면 아이들은 내가 물어보면 이렇게 답이 툭 튀어나오고 그렇구나 하고 그 순간은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보다는 아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요. 이럴 때는 질문 노트를 만들어서 기록해두면 스스로 이 문제를 계속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뇌에서는 또 계속 그거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어느 순간 맞아, 그게 그거였어 라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저희 아이는 차를
차를 타고 갈 때, 특히 뭐 장거리로 어디 여행을 갈 때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혼자 차분하게 생각할 여유가 되는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이런 시간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다른 오디오 같은 것들을 켜지 않고 아이가 온전히 이제 바깥 풍경을 보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있어요. 이럴 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뭘까요? 네, 바로 관찰입니다.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두 번째 특징, 관찰력이 좋습니다. 질문이 생기려면요, 일단은 관찰을 하고 이거 이상한데? 라는 인지 갈등이나 쟤 왜 그렇지? 좀 다르네? 라는 호기심이 생겨야 합니다.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캐치를 해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관찰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또 아이들이 커가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관찰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게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관찰력은 더욱 길러질 수 있어요. 왜 관찰력이 중요할까요? 관찰이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죠. 세밀한 차이를 인식하고 거기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과학적 발견은 세심한 관찰에서 시작되고 이것이 질문으로 이어져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과학이에요. 관찰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관찰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세요. 이 꽃잎과 이 꽃잎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르지? 왜 그럴까? 오늘 하늘이 어제보다 더 파래진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잠깐 아이가 집중하고 관찰하고 달라졌구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나가면서 하는 던지는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관찰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짧은 문장을 써보게 합니다. 특히 저는 자연 관찰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학의 달 행사로 자연 관찰 탐구 대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도 매년 봄에는 나무를 관찰하는 프로젝트, 가을에는 구름을 관찰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와 함께 밀도 실험을 했어요. 물과 식용유를 섞으면 식용유가 물보다 밀도가 낮아서 위로 뜨죠. 근데 뭔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제가 메추리알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메추리알은 가장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금을 넣고 녹였거든요. 그러니까 메추리알이 떠올랐습니다. 소금물이 메추리알보다 밀도가 높아진 거죠. 이것을 이제 관찰을 하고 과학 일기를 그려보자 라고 했는데 아이가 메추리알의 위치를 잘못 그리더라고요.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어렵고 이것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은 더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단순히 질문하고 관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한 가지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생각을 확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고를 즐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논리적인 사고력과 과학적 탐구력을 기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왜 이런 사고 확장이 중요할까요? 과학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연결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힘을 기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사고 확장을 도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꼬리 질문을 던지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 그 다음은 만약 그렇다면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이가 만약 몰라요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꼬리 질문을 효과적으로 던지려면 OY 기법을 추천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어서 진짜 원리 있죠. 가장 순수한 원리를 파고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고요. 왜를 계속 하는데 5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진짜의 그 지식, 진짜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파이만이 했던 질문은 되게 유명하죠. 자석은 왜 서로 극이 다른 자석을 밀어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청력이 작용해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분자, 원자의 세계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와리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책 있죠. 위험한 과학책.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생각을 확장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만약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만약 물이 0도가 아닌 50도에서 언다면?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생각하면서 상상력까지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실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이 바로 과학적 탐구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3가지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질문하는 아이는 더 깊게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는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고요. 꼬리 물며 생각하는 아이는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더 던져주세요. 이 작은 변화가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이 많은 아이도 있고 우리가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이도 있지만 질문이 좀처럼 없는 아이도 있죠. 다음 영상에서는 질문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중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셨나요? 또는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우리 아이는 질문이 별로 없는데 어떡하죠?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